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오늘 12주차 이제 들어가죠. 이제 12주차 1차 시에는 우리가 행동기능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행동기능평가가 어떤 것인지, 행동기능평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행동기능평가에 대한 평가 절차와 그에 따른 구성요소, 그리고 유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기능평가라는 게 무엇일까요? 행동기능평가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특정 행동을 신뢰할 수 있게 예언을 하고 또 그 행동을 지속시키는 환경 내의 사건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어떠한 일련의 활동 과정, 행동의 이제 그런 인과 과정을 밝히는 과정이 바로 행동기능평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행동기능평가의 방법으로는 면담이나 평정 척도, 그리고 직접 관찰, 그리고 우리가 문제 행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 분석 등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행동 기능 분석 과정은 우리가 이런 여러 아동의 행동의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조작도 하면서 행동을 관찰하는 또 그런 우리 기능평가의 최종 단계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그 행동 기능평가라는 것을 보면요. 이제 이 행동 기능평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행동 지원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행동 기능을 좀 잘 평가를 해서 아동이 뭐 학교라든지 또는 이제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이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진단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아동을 위한 행동 지원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행동 기능 평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장애를 가진 정서행동이나 분행이나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이 있는 문제 행동을 가진 이제 아동들이 얼마나 일반 아동들처럼 또 원활하게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이제 삶을 살 수 있게 하느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동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문제, 행동 기능을 중재를 하기 위한 이제 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정서행동을 가진 아동들에게 이런 행동 기능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그 아동들이 이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행동 기능 평가나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행동 지원이라는 이제 중재 방법의 설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자료와 이 기능평가나 행동지원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제 아동에게도 이런 행동 지원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행동 기능 평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은 아동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아동이 속해져 있는 학교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도 혼란과 아동을 지도하는데 좌절의 근원이 되기도 하겠죠?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지적 아동들보다는 이런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이런 문제 행동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규칙이나 여러 가지 또래나 교사들이 이제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직은 교생 실습을 우리가 나가지 않았다, 그죠? 예비교사로서 이제 보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보다는 이제 이런 문제 행동을 통해서 이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 행동이, 이제 원활한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 그리고 그 또래 아동에게도 되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행동 기능 평가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의 이 아이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행동 기능 평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체계적인 그런 진단 평가와 또 그런 뭐 문제 행동, 또 그 문제 행동을 대신할 긍정적인 행동,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이제 지속시킬 수 있는 결과를 잘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아동을 원활하게 지도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행동 기능 평가에서 이런 행동 체계의 기본적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 행동과 적절한 행동은 현재 환경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기능적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예측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동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가정으로 이제 보고 이제 이 행동 기능 평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 행동과 적절한 행동은 현재 환경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적절한 행동과 문제 행동이 동일한 과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지속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적절한 행동과 문제 행동은 모두 다 이제 어때요? 학습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이제 이 문제 행동과 적절한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행동 기능 평가에서 이제 이 관점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이 이제 지금 그 아동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 환경 사건에 의해서 이제 그 행동이 따라 나오고 그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ABC겠죠? 선행 자극과 행동과 후속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선행 자극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 결과가 약화되거나 강화되거나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 선행 자극이나 또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인을 먼저 찾아야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낸 선행자극, 이거는 우리가 아동의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행동이죠. 이런 자극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문제 행동, 아동이 하고 있는 이런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계획을 세우는데 어때요?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이 예에서 나와 있는 것 보면 지금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만 관심을 보이니까 땡땡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계속해서 잡담과 이제 뭐 욕설을 하고 있어서 결론은 교사에게 혼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행 자극이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교사가 이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끔 수업을 계획을 하고 또 아동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 아동의 문제 행동이 당연히 줄어들고 훨씬 더 긍정적인 행동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행동이 기능적이라는 것에 또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능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의 우리 기능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성인이나 또래 관심을 이제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싫어하는 상황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뭐 도피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제 좀 똑똑하고 잘 아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그 결과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뭐 아동이 이제 용돈이 부족한 거예요. 주어진 용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용돈 좀 더 주세요. 엄마 용돈 좀 더 주세요라고 그냥 무조건 조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에게 화를 냈었지. 용돈 주지 않고 화를 냈었지. 그렇다면 분리수거를 해놓는다든지 또는 현관에 있는 신발을 정리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엄마에게 용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동 기능평가에서 그 아동이 하는 행동이고 기능이라는 것이 어때요? 그 아동이 원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했던 그 아동이 갑자기 분리수거를 하고 현관 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용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에 가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행동을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왜 선행자극 행동 결과로 인해서 다 가설을 세워놨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도 이 행동의 기능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행동이 기능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이 행동 기능 유형 안에서는 이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기능, 자동적 강화 기능으로 이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적 강화 기능은 이제 문제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도 행동 수정이라나 행동 기능 평가라는 과목을 따로 아마 듣게 될 거니까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예요. 네, 부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문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뭐 싫어하는 거, 숙제를 피할 수 있거나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뭐 안 해도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동적 강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감각 조절이나 감각 자극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문제 행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상 계속 쳐요. 탁탁탁탁 차는데 이게 뭐가 돼요? 아동에게 그냥 그 소리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하고 다리가 탕탕탕탕 치는 그 움직임이 그 결과가 행동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감각 자극이나 자기 자극이나 이제 뭐 신경학적으로 자기 자극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행동 수정을 통해서 아마 자세히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제 말투가 바뀌었나요? 너무 가볍게 말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조금 더 정보 전달에 집중을 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앞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세 번째로 인간의 행동을 우리가 어때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제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면 어때요? 이제 계속해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지속이 되잖아요. 이런 환경 조건 자체가 어때요? 우리가 이런 문제 행동에 대한 선행 자극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행 자극과 후속 자극을 분석해서 보면 이제 그 아동의 문제 행동은 어때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번에는 또 연예인 이름 누구를 해볼까요? 우리 희애로 가볼까, 희애로? 이제 희애가 이제 조금 읽는 것, 읽기에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수업 시간에 뭐 차례대로 읽기 이런 거 하면 되게 싫겠죠. 그래서 이 희애는 친구들 앞에서 읽는 거를 너무너무 뭐 싫어해요. 이제 자기가 잘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사가 이 희애가 이제 읽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시켰을 때, 막 이렇게 막 너무 당황해하고, 막,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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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교사가 더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사가 이제 희애가 글을 못 읽는 건 알지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너무 예측하지도 못했고 이제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왜 희애가 이렇게 뭐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제 얘가 이제 글 읽는 거 친구들 앞에서 글 읽는 상황에서 이렇게 히스테리적으로 가음을 지르고 몸을 흔드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희애를 이제 교사가 상담실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희애는? 친구들 앞에서 읽어야 되는 시간에 글을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희애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룹을 앉히기만 하면 막 소리를 내고 막 몸을 흔들고 문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상담실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희애는 읽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 회피할 수 있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제 읽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보이면서 그 자신이 읽기가 힘든 것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 조건이나 일어나는 이런 문제 행동을 볼 때는 이제 이런 선행 자극과 이제 우리가 행동 후에 나타나는 이제 결과 자극이 있어서 충분히 잘 분석을 해봐야지만 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의 행동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런 아동 행동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행동의 기능을 이해하면 아무래도 문제 행동에 대한 뭐 선행 자극이나 이제 그런 뭐 결과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해서 이제 문제 행동을 적절한 행동으로 바꾸는 어때요? 중재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이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눠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 행동을 적절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제 왜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 세 가지 문제 행동을 무관하게 만드는 것, 문제 행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문제 행동을 비효과적으로 만드는 걸로 이제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 행동을 무관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 그 문제 행동을 할 필요성을 줄이거나 아예 이제 제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다면 계속 희애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희애가 이제 막 국어랑 수학 시간만 되면 너무 주의 산만한 행동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희애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능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어때요? 되게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국어랑 수학 시간이 오전 1, 2교시라는 것. 그리고 희애가 매일 아침을 굶고 등교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선생님이나 중재팀에서 이제 뭐 결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희애가 주의 산만한 게 바로 배가 고파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희애가 등교를 하면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무언가를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희애가 국어나 수학 시간에 어때요? 산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결론은 뭐예요? 희애는 국어 수학 시간에 산만한 게 아니라 배가 고플 때 산만하다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따지고 이제 우리가 선행적인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그런 아동의 생활을 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행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문제 행동 기능 자체가 왜 어때요? 되게 부적절하고 이제 공격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문제 행동이 이제 싫어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나 또는 무언가를 이제 보상받거나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행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아동에게 이제 어때요? 부적절한 행동을 어때요?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 함으로써 문제 행동이 앞에 했었던 그런 문제 행동이 비효율적으로 자기도 느끼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아동이 이제 그런 문제 행동보다는 긍정적인 대안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될 거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행동을 비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이런 후속 자극이 이제 뭔지를 이제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행동을 지속시키는 이제 그 후속 자극을 제거를 함으로써 이제 아동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전략 자체가 문제 행동이 이제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아동이 그렇게 자기가 했던 후속 자극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행동이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 행동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 세 가지도 우리가 지금 그 행동 수정에서 다 아마 학습을 했을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일 수도 있고, 그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후속 결과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비효과적으로 만들든지, 선행 사건을 통해서 비효율적으로 만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행동 지원 체계의 기본 과정 중 네 번째, 행동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행동 기능 평가의 목적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행동의 기능을 평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양식을 이용하고 뭐 아무래도 다양한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 ABC 이제 그 차트에 되게 지금 많은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용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ABC를 안다는 것은 이제 선행사건, 행동, 후속 결과를 안다는 것은 이미 나는 기능평가를 잘 알고 있다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때요? 뭐 그 기능평가를 뭐 관찰하고 할 때에 우리는 뭐 아동이 무엇 때문에 또는 뭐 아동이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행동에 대한 뭐 변인들을 잘 기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능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문제 행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고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행동을 서구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유지시켜 주는 거에 대한 정확하게 중재나 의사결정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능 평가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아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어때요? 또 우리가 뭐 면담이나 뭐 이렇게 뭐 가볍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진단 평가로 이제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그 문제 행동을 어때요? 종합적으로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아동이 이런 문제 행동이 계속 발생을 하는가?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가? 뭐 그런 행동과 사건과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에 계속 순환적인 이런 피드백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건들을 이제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평가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기능평가, 행동기능평가의 이제 유형을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 먼저 이제 면담, 평정, 척도, 그리고 직접 관찰, 이제 기능 분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범주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대다수의 뭐 아동이나 우리가 제일 먼저 실시하는 부분이 바로 면담이에요. 면담. 단순한 기능 행동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은 면담이겠죠? 이 면담은 이제 우리가 비형식적인 방법이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평가를 하는 그 대상자 아동을 잘 아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뭐 부모나 또는 뭐 교사 뭐 이렇게 뭐 형제 자매가 되겠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나 또는 그 대상자 아동 본인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뭐 그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아동이 보이고 있는 약간의 애매한 행동들은 이제 직접 관찰을 통해서 이제 그 자연스러운 조건 이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그 아동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우 애매한 행동.
그게 바로 문제행동이겠죠? 문제행동은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인위적이거나 또는 아니면 그 아동이 행동하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조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결과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변인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조작하고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제 이 행동에 대한 우리가 어때요? 선행사건, 행동, 이제 결과에 대한 인간관계를 이제 밝히는 게 바로 기능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능 평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ABC 뭐 기능 분석만이 다가 아니고요. 이제 면담이나 직접 관찰이나 기능 분석을 다 이제 우리가 행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제 뭐 사용되는 방법이 맞는 이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바로 기능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본 면담이나 직접 관찰, 이제 이런 기능 분석을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이들의 관계를 잘 이해를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아동이 왜 문제 행동을 이렇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워질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아동을 중재하기 위해서 중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절차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앞서서 배웠던 이런 뭐 과정이나 이제 이런 기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다면 그 아동이 그런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에서 있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하고 또 우리 문제 행동을 소구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더 잘 배울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시에는 이제 이런 행동 기능 평가의 방법을 이제 사용한 이제 그런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행동 사항의 요약 도식입니다. 이제 사항적 사건이나 직접적인 이제 선행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아동의 문제행동이 또는 긍정적인 대안 행동이 나와 있죠. 바람직한 행동, 문제 행동, 대안 행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 결과적인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어때요? 지속시키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봤었던 이런 기능 평가는 항상 이제 아동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선행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문제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결과가 어떤 건지,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처 행동을 했을 때에 또 그 대처 행동을 지속시키는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 행동 상황 요약을 한번 도식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아동이 왜 이렇게 문제 행동이 심하지? 라고 이 행동을 내가 없애야 되는데 문제 행동을 수고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동에게 왜 이런 문제 행동이 발생했지? 서양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었지?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전문가가 되어야겠죠? 자, 이것으로 우리 12주차 1차 시 수업은 마치고요. 이 2차 시에는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